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 부산 도서관에 자주 왔었습니다. 11월에는 재즈 공연 때 한번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상호 대차라에서 제가 이제 그 도서관을 자주 이제 다니는데 상호 대차라에서 책도 몇 번 빌렸고, 얼마 전에 여기 CG 본이라는 그 브런치 카페에도 사실은 왔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 있으니까 좀 떨리기도 한데, 우주에 대한 얘기를 좀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제가 갖고 왔는데, 너무 이제 그 슬라이드 수도 많고 좀 이렇게 너무 괴갈적이라서 또 어떨까 싶었는데, 또 여기 어린이 또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 여기 보시면은 느낌이 어떤가요? 네, 사실은 우주 개발 역사상 가장 이제 그 위대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챌린저호에 이제 탑승해서 이제 몸에 하나도 이렇게 묻지 않고 아주 이제 스페이스 워크라 해서 이제 브루스 캔들리스라는 그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 이제 탐사선에서부터 97m까지 그냥 우주 유형이라고 해요. 우주 유형. 이제 나사에서도 한편은 또 소개하기를 굉장히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무서운 사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마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릴을 넘치고 또 아주 무서운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스페이스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이제 그 위대한 사진 중에 하나라면, 제가 가장 위대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12, 11, 10, 9, ignition sequence start. 6, 5, 4, 3, 2. 이거 다 알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Liftoff. We have a liftoff. 32 minutes past the hour. Liftoff on Apollo 11. 이거는 나사에서 이제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홈믹스에서 굉장히 짧게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아폴로 11호 발사 장면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지금 장면에서 발사 장면에서 넘어가 버렸는데, 그 세턴5라는 그 로켓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우주인 세 사람이 이제 이글호에 탑승해서 그대로 이제 발사되는 장면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그 부소련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우주 과학에서는 앞서서 이제 스푸트닉-샥이라 해서 1957년에 이제 스푸트닉을 먼저 쏘아 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은 이제 미국이 다음 해 1958년에 이제 쏘아 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위협한 느낌을 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197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하나의 어떤 포부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969년에 7월 16일 우리나라 날짜로는 7월 21일에 미국 날짜가 20일이죠, 그렇죠?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다음 장면 보시면은 벌써 이제 달에 인간이 간 겁니다. 굉장히 이제 친근한 장면이고, 우리가 달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가깝게 있고 보름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 달을 우리가 벌써 그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 전에 그 달 탐사선 올라갔죠. 혹시 아십니까? 네, 맞아요. 여기 또 계시는구나. 다누리호가 올라가서 며칠 전에 그 월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찍고 그다음 트럼프,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가 이제 우리가 다시 달에 간다 해서 이제 또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지금 달 어떤 경쟁, 그 스페이스 레이스는 다시 또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달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우주개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달과 태양의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한 거 아시죠? 네, 얼마큼 비슷해요? 네, 거의 똑같아요. 내가 혹시나 그 어린이 분들 오실까 싶어서 제가 초코바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대답을 잘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굿데이라고 초코바를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태양과 달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아, 실제 크기 말하는 거죠. 예, 태양은 사실은 그 지구를 태양 사이에 넣으면 이제 100배가 넘어요. 부피를 따지면 100만 배 정도 되고, 한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사이즈가 똑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혹시 계기 일식 들어보셨나요? 예, 일식이 이제 일어나는 경험을 제가 2009년에 상하이 가서 직접 이제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절묘하고 아주 그 대단한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경이로울 따름이고, 특히 우리가 이제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행성 주변의 달과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각도가 똑같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위대한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고, 또 가장 위대한 그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멀어지니까 이게 잘 안 된대요. 네, 바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처음 쏘아 올릴 때 한 3조 원 들었고요. 그 당시 돈으로 3조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면 수차라해서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시력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여게 되어서 다시 한번 더 엔데버호를 발사를 해가지고 또 3조 원이 들고 한 10조 원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우주망원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고, 사람들이 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주개발 왜 하냐, 안 그래도 아폴로 11호 아폴로 프로젝트가 1호부터 17호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달에 가가지고 월성 몇 개 갖고 오고 나서는 어떻게 그거 뭐 도움이 되는 거 있나 그만해라 하고 있는 터에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허블 망원경 팀장이 야, 그래도 우리 지금 이 허블을 어디 빈 공간에, 그 당시 가시광선 영역에서 빈 공간에 한번 허블 망원경을 한번 비춰보자. 한 100시간 동안 비춰보자. 뭐가 있을지 않아. 이렇게 제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블 망원경이 그냥 컴컴하게 보이는 그 공간을 이제 비춰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죠. 물론 지금 이거는 익스트림 딥필드라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찍은 사진 그냥 딥필드라고 이렇게 해서 보름달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요 보름달 사이즈 한 50분의 1 정도 되는 고면적을 이렇게 허블 망원경으로 이제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열어놨죠. 열어놨는데 이런 장면이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4년에 그 익스트림 딥필드에서 10년 동안 막 색깔도 입히고 또 다른 적외선 영역도 다 촬영하고 해서 나온 정말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뭐 보이시나요, 이게? 은하도 보이고, 이게 별이라고 하는 반짝반짝 작은 입자가 아니고 굉장히 큰 덩어리로 보이죠. 색깔도 다르죠. 지금 잘 안 보여요. 여기 지금 큰 덩어리에는 사실 적게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 공간에 현대에서는 지금 한 2조 개의 은하가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는. 이게 보름달에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이즈 중에 이렇게 많은 어떤 천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은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망원경이긴 한데 지금 거의 이제 차세대 우주 망원경에 의해서 이제 자리를 지금 메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주를 말씀드릴 때 처음으로 가장 우주개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진 하나, 그다음 또 가장 이제 위대한 영상 하나, 그다음에 허블이 찍은 가장 위대한 사진 걸작 중에 걸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어린이 손님들 되게 많으신데 그럼 이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어떤 개념부터 한번 좀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스타, 별, 행성, 위성, 은하를 구분하실 수 있는 어린이, 네, 말씀해 주세요.
행성은? 근데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리고 위성은? 위성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지구에 행성은 아닌 지구에 아, 네. 빛을 내지 네, 그럼? 거기에 속해져 있는 하나의 것. 대단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가요. 정말 많이 하시네. 약간 미흡해서 한 99점 제가. 네. 그 위성은 하나의 천체를 보는 거 아니면 하나의 천체, 어떤 천체 말하나요? 별을 도나요? 행성을 도나요? 네, 행성. 네. 저 조그만 몇 개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정말. 네, 역시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간단히 한번 정리해 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어린이 분들은 전부 다 앞으로 스타가 되실 분들이죠, 그죠? 별입니다, 별.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열과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스타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플래닛은 뭐 아시겠지만 지구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그러한 어떤 천체들을 말하는데 우리 좀 이제 그 지구라는 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별은 아니죠, 그죠? 행성이죠. 네, 맞아요. 그래도 그 어린이 여러분들은 지구라는 별하고 하면 좀 마음이 더 따뜻해지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래서 엄이라는 의미에는 행성은 이제 별을 도는 그러한 천체를 말하고 위성은 얼마 전까지는 목성이 이제 79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토성이 최근에 좀 더 발견됐는데 혹시 토성의 위성을 아시는 분? 개수? 82개. 어머나. 빨리. 어디서 보셨어요? 어머,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선생님이 지금 얼마 전에 네, 대단하신데 그 비공식적으로는 목성이 100개가 넘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하면 목성이 79개였다가 얼마 전에 토성이 이제 우르르 발견된 바람에 82개가 되어서 지금 태양계 중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좀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박사인데. 이게 대단하시네. 그래서 지금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이제 달, 행성을 도는 천체를 말하고, 뭐 인공위성 되게 많죠. 인공위성이 지금 거의 한 5,000개 이상인데, 수명다한 인공위성 또는 이제 우주 쓰레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양이 있고, 지금 앞으로 그런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것도 이제 굉장한 이제 그 우주과학에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은하인데, 은하 속에는 수많은 물질들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뭐 별도 있고, 뭐 몽땅 다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관측가 가능한 우주에서는 한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주는 얼마큼 큰 걸까요? 굉장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우주라도 이제 여러분이 조금은 이제 구분해서 이제 아시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꼬마 손님들이 이제 초코바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니까 조금 긴장이 이제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우주는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이 직접 가고 달 탐사를 하고 지구 자기권을 조사하고 고위정보가 날아가고 직접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좁은 영역의 공간을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스페이스에서부터 이제 유니버스까지 이제 갈 건데 그 유니버스가 가게 되면 이 지금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이렇게 모든 것으로의 어떤 그 물체들을 다 말하는 게 바로 유니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코스모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그 우주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지되어 있고 조화롭고 그냥 아주 차분하게 그냥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달 탐사하는 건 전부 다 이제 스페이스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이라든가 허블이 막 찍어낸 사진이라든가 뭐 심지어 뭐죠? 양자 역학해서 우주 요동이 나오고 다중 우주가 나오고 이런 건 전부 다 바로 things as univer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구분하고 우주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일상 속에 이제 우주를 몇 개를 조금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돈은 인터넷에 푼 게 아니고 제 돈입니다. 제가 책상에 올려놓고 직접 찍었습니다. 혹시 뭐가 보이시죠? 네. 아, 별자리 보이죠? 예, 별자리 이름 뭐예요? 아, 제가 교사 출신이라서 학생들하고 이게 케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뒤에 여기 별자리처럼 막 보이죠? 예,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별자리를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만자리 뒤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게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앞쪽에 가만히 이제 별자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혼천이라는 기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화폐가 나온 게 2007년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2005년에 이제 합의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이제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이게 만원짜리 화폐에 나오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게다가 이게 오른쪽에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까지. 그 당시엔 제가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후배들하고도 교류가 많았었고 또 거기도 자주 가고 지금 다 천문연구원으로 이제 발령해왔지만 굉장히 그 과학에 관련되는 세 가지 어떤 물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뉴턴도 영국 돈에 있었습니다. 1파운드짜리에 프랑키피아라는 책을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분 누구세요?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독일어로 얘기하면 아인이 영어로 얘기하면 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슈타인은 뭘까요? 네, 돌입니다. 돌. 하나의 돌입니다. 아인슈타인 이름이 일석이에요. 일석이. 근데 온 이제 현대 우주론과 이 과학을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화폐 단위인데 리로트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가서 일단 막 외우려고 노력했는데 리로트 자리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으려고 집에 가족들한테 편의점에 가서 이거 있나 한번 찾아가라고 하고 했는데 바로 밀키웨이라는 이제 초코바도 있고요. 혹시 드셔보신 분 먹어봤어요? 은하수 초콜릿이 굉장히 부드럽겠죠. 좀 밀키 돼 있으니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갤럭시라는, 혹시 드셔보신 분? 먹어봤어. 어디서 먹어봤어? 사서 먹었어. 어디서 사서 먹었어? 저도 안 그래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반 마트에는 없고 편의점에 잘 살펴보면 저 이제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초코바를 제가 굿데이 초코바를 샀습니다. 자 이제 마르스 초코바 드셔보시죠. 네. 어디서 드셔? 많이 드시네요. 편의점에. 이거는 이제 제가 거의 나사의 이제 데일리 이제 아카이브라 해서 사진 매일매일 나사가 이제 올려줍니다. 1996년부터 올려주기가 지금 엄청난 이제 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자료를 이용하는 대부분도 이제 바로 데일리 아카이브에서 된 건데 어느 날 이제 타이틀이 그냥 Water on Mars 화성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화성 또 물 새로 발견됐나? 이러면서 클릭을 또 했어요. 그래서 나사의 연구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막 타이트하고 막 굉장히 이제 경직된 그런 어떤 생활들을 하는가 싶은데 이런 어떤 미국식 유머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 속 우주 물론 또 뒤에 나옵니다만 제가 작년에 퇴직을 하고 이제 도서관을 자주 다닙니다. 스페인어도 배우고 글쓰기도 배우고 다니는데 처음엔 도로 따라서 이렇게 도서관을 가다가 지름길을 알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쪽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내려가서 아파트 주민인 척 하면서 쭉 가로지르면 도서관에 굉장히 이제 빨리 가는데 어느 날 처음 이제 대충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갔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토성이 보이는 겁니다. 아파트 입구에 계단에 태양계 생성기 바로 저희들
황금동입니다. 황금동. 그래서 야,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은 어떤 우주나 천문학이 들어와 있구나. 아마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도로변에 이렇게 뭐 어린이 들이 자주 볼 수 있도록 뭐 별자리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볼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기차. 오늘 기차요. 미국에. 혹시 이름 하나 알면 제가. 와, 대단하십니다. 예. 조금 아깝긴 한데 제가 사실 초코바가 좀 양이 적어서 그냥 이게 미국의 그 뉴욕에 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라는 곳인데 저도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여기를 2000년 초반이 아니군요. 2010년대 초반에 제가 처음 이제 뉴욕을 갔었는데 거기 같이 간 이제 선생님이 천정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역 출구가 44개가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터미널입니다. 여기에 시계탑이 보이시는데요. 뭐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시계탑입니다. 근데 보니까 황도 12궁 12개의 별자리가 천정에다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 그려지고 새로 또 채색을 하면서 이제 그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해서 하늘에서 본 그 황도 12궁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미국에서는 한때 선생님들이 이제 지구과학 시험 칠 때 너 절대로 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거기서 그거 보고 공부하지 말아요. 거기서 방향이 반대라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제 유명한 역입니다. 저도 100주년 뭐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제가 가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적도에 오리온도 걸려 있는데 오리온은 제대로 걸려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이제 오늘 저희 주제가 별이 빛나는 밤의 우주입니다. 누가 그랬죠? 네, 광고입니다. 네. 생개미 정신병원에서 1889년에 지금 현재는 그 6월달 새벽 한 4시, 5시 물론 이게 천체 운동을 다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다 알아맞춥니다. 자, 여기에 어떤 천체가 보이나요? 달입니다. 혹시 무슨 달인가요? 좋습니다. 보름달요? 예. 자세히. 네. 금음달입니다. 혹시 금음달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럼 참. 금음달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역시 이제, 저보다 훨씬 머리 되죠. 제가 좀 일찍 와서 이렇게 고산 도서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이게 특히 이제 스페인풍이라 해서 제가 산티아고를 2번 다녀왔습니다. 남편이랑 2번 다녀왔는데 사실은 아직 그래도 반밖에 못 걸었는데 스페인풍에 뭐 우리 국내 유일의 도서관이라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1등 하신 분이 뭐 스페인 건축가인데 2등이 또 어떤 뭐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3층인가 어디에. 근데 거기에 달이 있었어요. 근데 금음달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조감도가 붙어 있었어요. 가짜예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왜? 제가 너무 이제 과학을 강조해서 그렇긴 한데 금음달은 새벽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그 동양적인 정서로는 한이 많은 사람이 이제 금음달에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새벽에 잠을 못 이루니까 여기 지금 금음달이 보이고요. 그다음 여기 좀 하얀색 별 보이시죠? 이게 금성, 샛별입니다. 샛별이고 지금 여기 지금 별들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파란색과 노란색이 굉장히 막 그 강렬한 대비가 여러분 바로 느껴지시는 데다가 사이프러스 나무가 지금 쭉 올라오고요. 저 또 하나 더한 게 옛날에 그 파슨스라는 이제 그 백작이라고 합니다. 백작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막 그 망원경이 처음 나오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막 망원경 관측하면서 이제 은하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파슨스라는 사람이 은하를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막 보면 나오는데 그 은하 그림이 고흐 방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그림이 좀 뭐 이걸 그리지 않느냐 아니면 고흐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여기에 지금 그 은하를 참고한 하늘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제목을 이제 한 이유도 고흐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여기에 모든 우주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제가 그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반복되는 몇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가 앞에 나오면 또 그거도 뒤에 나오고 또 이 말이 여기 나오면 또 뒤에도 나오고 그런 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스페이스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 관측 위성입니다. 소호 위성에는 한 12개의 관측 장비가 달려져 있는데 저 지금 계속 뭐 라스코 하면서 쭉 나오는 조기에 해당되는 장면들을 사진들을 다 끌어온 영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시간이 계속 변하죠. 우리는 태양이 항상 동이 떠서 서로 치고 그냥 잠시 쳐다보면 눈이 막 이제 아프고 조용하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 영상을 제가 계속 반복 재생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꺼져서 이렇구나. 죄송합니다. 이걸 체크를 못했네요. 자, 다시 한번 또. 그래서 저게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태양을 이제 나오는 이제 그 CM이라 해서 코로나 메스 이젝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막 방출이 되죠. 그걸 잘 보기 위해서 새까만 이제 그 디스크를 이제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제 물질 방출이 되는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하전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쫙 뿌려진 장면입니다. 저거 지구한테 영향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스페이스 웨더라 해서 일기예보 하듯이 우주과학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우주 날씨를 봅니다. 뭐 우주 날씨 해봐야 뭐 태양풍 속도가 어떻고 밀도가 어떻고 오로라가 어디에 뭐 많이 되고 뭐 어떤 그런 현상들 보지만 지금 현재 그 스페이스 레이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그런 경쟁 체제에서는 이 학문의 발달도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태양. 네, 맞습니다. 태양에 선이 직축 나와 있죠. 태양에 코로나랑 네, 빠져나가는 거 맞습니다. 예, 한 95%. 태양의 자기력선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아까 태양에서부터 그 굉장히 물질들이 많이 방출되는데 하전 입자들입니다. 하전 입자들인데 사실은 그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전 입자들이 태양의 자기장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그 이제 MHD라 해서 자기 유체 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옛날 그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유체 역학은 시도 포기한 학문이다. 이게 날씨 안 맞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앞에 자기장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방정식이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전입자 나올 때 그때 자기장까지 같이 이제 MH 방정식을 풀어서 태양에 지금 분출이 일어난 부분을 자기력선을 요거 하나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굉장한 어떤 어려운 학문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고. 자, 이 장면은 안에 지구 보이죠? 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그 지구 자기장이 보였었는데, 사실은 태양풍 하전 입자가 이제 막 날아와서 좀 도와주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태양풍 하전 입자가 날아와서 지구 자기장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사실은 하전 입자가 그대로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 큰일 나겠죠, 그죠? 사실 막 얘네 우리 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못하도록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구가 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사실 지구는 안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외핵이 유체 상태라서 거기에 이제 그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해서 우리 지구를 안전하게 저렇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이제 달 탐사도 해야 되겠지만 화성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성에는 사실 자기장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더라도 산소도 없을 뿐 아니라 기압도 약해서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자기장이 약해서 그것도 이제 해결거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가 정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네,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네. 아까 지금 지나간 장면 그냥 여기 한번 보시고 제가 바로 뒤로 넘기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태양풍이라는 게 하전 입자가 막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전자가 자기력선을 끌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태양풍이 날아올 때 그냥 그 하전 입자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자기장을 갖고 오는 그걸 모식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겁니다. 수직으로 보이는 게 다 태양의 자기장이고요. 그다음 안에 자기권 안에 있는 게 지구의 자기장인데 사실은 태양과 지구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은 태양의 자기장과 지구의 자기장이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벌겋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밀도가 좀 높은 지역이고 이쪽에 지금 극지방 근처로 이제 이런 하전입자들이 막 뛰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저 부분은 약간 조금 그거 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 태양풍의 입자 영향으로 우리 지구 자기장 근처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그 전류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전 입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눌 수 있잖아요.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면 뭐가 흘러요? 네,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지구 주변에 하전 입자들이 분리가 되면서 전류가 형성된 것이 상공 100km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자기 번개면 쪽에 또는 아주 지구 반경이 5배에서 또 전류가 흐르고 심지어는 이제 막 그 자기로서 따라서 또 전류가 흐르고 자기 공 꼬리에도 전류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표면에서 살고 그나마 안전하게 돼가 있는 거죠. 근데 위험한 거는 우주 공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 위험한 거죠. 이게 뭡니까? 네, 오로라. 이것도 이제 제가 나사 데일리 아카이브 거기에서 이제 구한 건데 여기가 노르웨이의 롭텐이라는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이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오로라가 굉장히 커튼처럼 이렇게 아주 보이죠. 그리고 뒤에 별빛들이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막 비춰지죠. 오로라는 상당히 얇습니다. 얇은데 이 오로라가 이렇게 막 커튼처럼 되어 있다는 말은 그 태양 활동이 아주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선이 쭉쭉쭉 보이시나요? 네, 그게 그 지방에 지금 현재 노르웨이 롭텐 지방에 자기력선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 지방에 자기력선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라가 발생해야 되는데 오로라가 그만큼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 나중에 그 나사 사이트에 데일리 아카이브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잠 못 잡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을 못 자는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진짜 볼텍스라 해서 완전 소용돌이 모습인데 이 정도 되면 태양 활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동차 보이시죠? 예, 자동차에서 이 오로라 끝부분까지 한 얼마쯤 거리가 될까요? 높이가? 100km. 예, 100km 정도 됩니다. 100km고 꼭대기는 한 400km까지 되는데 사실은 이 자동차가 위험할 이유는 없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 지방의 자기력선들이 쫙쫙 보입니다. 녹색은 대부분 다 산소 원자에 의한 거고요. 보라색은 이제 질소. 우리가 대기 중에 보면 이제 질소, 산소 이렇게 많은데 또 이제 질소를 끊어주는 에너지 양이 훨씬 더 이제 세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오로라가 되게 많고요. 이것도 아마 허블이 찍은 사진인데 어느 행성입니까? 토성에 뭐가 있습니까? 오로라가 있습니다. 자외선역에서 찍은 오로라인데 토성에 오로라가 있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토성에도 강력한 자기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풍이 여기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위성도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린이 분들이 맞추시기도 하고 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되게 이제 아주 두드러지는 아주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물론 이제 물에 집어넣어도 둥둥 떠죠. 네. 밀도가 아주 작은 그러한 아주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1회 우주인 선발대회 때 무중력 테스트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네, 저 여자분 네, 이소연 맞습니다. 진짜 역시 배구여고 제자가 다들 아주 잘 가르치는데 이소연 박사 보이고 여기 지금 고산 보이죠? 사실 이분이 1등을 해서 이제 우주인 선발 대회에 뽑혔는데 약간 불미스러운 이제 일로
이소영 박사가 이제 우주로 가게 됐습니다. 요거는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물선을 쫙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원심력이 막 생기면 그 사이가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무중력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우. 네, 저렇게 되면 그 소화기관도 이렇게 위로 막 올라와서 이렇게 좀 비가 그간보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들 훈련을 잘 갔습니다. 저도 응시했습니다. 저도 2006년에 제1회 그 당시 제가 4대 부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터넷으로 자기 소개해서 하고 뭐 서류를 7장 정도를 적었습니다. 36,000명이 응시했는데 제가 16,000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카이스트에 와서 이제 그 강당에서 기초 체력 테스트로 뭐 강당 안을 한 20분을 막 단거리를 막 뛰어야 한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뭔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걸 아직까지 갖고 있고 잃어버릴까봐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스페이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 이제 무중력 상태고 달이고 자기권이고 태양이고 다 스페이스에 관한 건데 그럼 이제 유니버스로 가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저기 정말 뭐 은하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몰랐겠죠. 망원경도 이제 아직 우리가 몰랐을 거 이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우주를 생각했느냐. 지금 천동설, 지동설 벌써 알고 계시죠? 안 그래도 제가 어린이 자료실도 가봤거든요. 갔더니 막 빅뱅 어디까지 하니 하면서 막 이거 제가 갖고도 안 되고 엄청 나왔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파란색 보이죠? 예,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고 노란색이 태양인데 오른쪽에 있는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구 중심설로 이제 지구가 꼼짝을 안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그렸겠죠, 우주관을. 혹시 여러분 지금 지구가 막 자전하는데 느껴요? 느껴요? 예, 1초에 한 368 정도 하고 뭐 극지방이 좀 다르긴 하지만 1초에 368m를 막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는 거 느껴요? 1초에 30km 지금 달리고 있는데 태양 주위를 우리가 지금 1초에 30km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느껴요? 안 되죠. 이상하죠? 근데 태양도 사실은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막 돌고 있어요. 그게 뭐 260 얼마 킬로미터인데 다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선 운동과 원 운동의 차이라든가 뭐 원심력하고 중력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어쨌든 보이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천문학자들이 이 원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데 주전원이라는 게 80여 개까지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도 믿고 막 이렇게 막 그러던 어떤 시절에 신이 있으면 이렇게 조잡한 우주를 만들었겠나 이러면서 그 당시 코페르니쿠스라는 신부가 이거 신이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이제 아마 우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바로 태양 중심설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도 그 당시 이제 신의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으로는 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타원으로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제 그 당시의 우주관으로서는 이제 보이는 행성이 수, 금, 지, 화, 목, 토, 토성까지 다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성도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태양이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관측이 좀 불가능한데 토성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체들은 하늘이라는 곳에 다 박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요거는 지금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움직인다. 그걸 얘기했지만 이제 케플러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과학자가 등장을 해서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타원 궤도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뉴턴이 나와서 IQ 180, 180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왜 움직이는데를 설명을 한 겁니다. 뉴턴의 법칙을 가지고. 물론 이 중에 이제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황실의 천문대장이었는데 굉장히 다혈질인데 케플러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너무 다혈질이고 똑똑해서 그런지 이렇게 막 친구하고 내기를 하면 내가 만약에 내기 맞추면 너 나한테 5번 맞아. 아니면 내가 틀리면 내 맞아 줄게. 정말로 코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물로 이렇게 코를 달고 달리기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티코 브라이라는 과학자도 있었고 여러 과학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유니버스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주라는 한자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뭐 지구, 집주,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보문도 배우고 한문도 되게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막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납자라는 전한 시대, 그게 후한이 아니고 기원전 근처에 있는 그 시대 이 철학책 비슷한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 벌써 이렇게 사방상하 같은 공간 개념이죠, 그죠? 그걸 이제 우라고 얘기하고 고왕금내, 옛고, 올래 이게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게 그냥 공간적으로 다 굉장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게 아니고 바로 스페이스 타임, 시공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한 찾아봤습니다. 천자문에 하늘천 따지 그물현 뭐 누르왕 뭐 이렇게 되는데 뒤에 보면 우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우주홍황이라는 해석을 가장 잘한 분을 제가 이제 찾아서 여기다가 제가 적었습니다. 뭐 하늘은 금고 뭐 땅은 누른데 공간은 우자입니다. 한없이 넓고 이게 무한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시간조차도 황량하다는 뜻인데 뭐 끝이 없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라는 게 이제 스페이스 타임을 얘기하면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고 이제 현대 우주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시간이 뭘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옛날 철학적 때 1차? 하나의 차원이 맞습니다. 예, 디멘전. 네. 공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공간과 하나라는 것일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공간 나오는 거죠. 네,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 철학자도 막 대답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은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연구를 했다면 지금 이제 그 양자역학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물리학에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시간 개념입니다. 이제 엔트로피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구나. 예, 무질서도 돌아해서 제가 지금 저 프로필 사진 10년 전 사진인데 제가 10년 후에 지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는 과정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흘러간다고 얘기하는데 또 강의 처음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떨려가지고 마이크 왜 이렇게 무겁지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때랑 지금 좀 다르죠. 그래서 비가역적 방향으로 뭔가 하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어떤 차원을 사람들이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철학서에서 뭐 하이데거의 왜 존재와 시간 이런 건 책 첫 장보다 다 듣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그 시간 개념을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과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뭐 처음부터 있었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시계를 이렇게 좀 오물난 시계인데 차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태양을 기준으로 한 시계인데 가짜 태양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도 우리가 천동설 개념으로 해가 떴네, 해가 졌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해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해의 운동이 사실은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가 타원궤도를 돌기 때문에 태양의 시운동도 달라요. 빠를 때 있고 느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로 우리가 태양의 운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가 빨리 가고 느리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적인 평균 태양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머리에 넣고 즉각 일정하게 가도록 만든 시계입니다. 물론 이제 제 시계랑 여러분들 핸드폰 뭐 다 해가 시계를 만약에 다 없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 안 가나요? 갈 것 같죠? 갑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막 100명 넘어갈 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처음에 들어오시고 몇 분 계시고 하다가 지금 덩성덩성 앉아 계시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다 대구로 가실 거잖아요. 가시고 나면 텅 비어 있겠죠. 만약에 어떤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그 부산 도서관에 시청각실 다 의자 빼내고 다 없애라. 또 안 되겠다. 지구도 없애라. 달도 없애라. 다 없애라. 그러면 그 부분의 공간은 사라지나요?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이 시공간을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제 이제 뉴턴 이전의 사람들은 시간, 공간 개념을 이제 이거는 그냥 있는 거다. 시계 다 없애도 다 치워도 조물주가 다 없애도 다 그냥 있는 거다. 절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계속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게 시간이다. 공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친구가 저기 있고 가족이 저기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이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일정하게 독립적으로 다 돼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 이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철학자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알아요? 데카르트 벌써 알아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I think, therefore I am 하는 유명한 말을 한 그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 세상을 봤습니다. 근데 정신은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떤 뭐 차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데 물질은 공간 속에 있다고 본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물질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결국 나중에는 물질이고 공간이고 공간이 물질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은 생각을 안 하고 비어있는데도 에테르라는 물질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에테르 없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뉴턴이 그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았어요. 데카르트 영향을 받아가지고 차원을 갖고 와서 뭐 2차원 그래프도 그리고 뭐 3차원 뭐 이렇게 그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뉴턴은 그 시간에 따른 운동의 변화를 이제 한 사람이에요. 뉴턴 운동 뭐 주봉 가속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체가 앞에 있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요거 지금 해시계 제가 일단 갖고 왔습니다. 물체가 앞에 있는데 제가 이걸 옮깁니다. 여기 있다가 여기 쭉 옮깁니다. 그럼 사실은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제가 아까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겼지만 이 공간이 없으면 이 물체가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구나. 예. 데카르트 생각은 항상 여기에 안구일구 해시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시간에 따라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저 공간은 미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공간은 절대적으로 물질하고 상관없이 쫙 영원히 펼쳐져가 있어야 된다는 게 뉴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300년 이상을 이제 우리 그 과학에서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타난 거죠. 누굽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예, 혹시 이 행성이 무슨 행성일까요, 이거? 지구를 뜻합니다. 이거 제가 그 학원 때 우주론 책에 있는 거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넣고 써먹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구가 이제 막 멸망을 하더라도 지구가 만약에 막 인간들도 딴 데 다 가고 없더라도 한 사람만 기억하라면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일석이만 이제 기억을 한다는 의미가 되죠. 물론 저희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완전히 철저하게 깨버립니다. 네, 알고 계시죠? 상대성 이론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뭐? 특수 상대성 이론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반 상대성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95%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 와, 100% 맞습니다. 박수하고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설명을 다 해요. 그 190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전에 이제 광전 효과를 해서 빛을 쬐면은 전자가 툭 튀어나가서 이게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세상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만약에 여러분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가면 제가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들 보러 이제 서울을 가기 위해서 KTX를 타고 갑니다. 앉아서 커피 한 잔 하고 바깥에 창밖을 봅니다. 나무와 집들이 막 지나갑니다. 제가 움직이나요? 나무와 집들이 움직이나요? 사실은 자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나무와 집들이 막 가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과 밖에 있는 내 친구나 그 집에 있던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창밖만 보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KTX 타고 저만 움직이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겠고요. 그다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명 중력론입니다. 아까 정말 너무나 이제 잘 말을 해줬는데
지금 요 지금 수식을 제가 최대한 수식 없앤다고 하면 다 없애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유클리드 공간, 이렇게 평평한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둥근 공간, 아니면 만화장처럼 생긴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아까 얘기한 특수상대성 이론에 가면 관측자가 상대적이 되지만 시간도 느려지고 길이도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기에다가 그 유명한 에너지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와요. 에너지는 질량이에요. 질량이 크면은 이 공식에서 공간이 휘어져요. 공간이 휘어진 게 바로 중력이라는 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0년 동안 이거 공간에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물론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이고 이건 이제 가속 운동, 중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되죠. 사고 실험만 한 거죠. 실험도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다가 본인의 중력론을 이제 1917년에 2년 뒤에 우주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이제 우주에 적용을 시키고 나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 우주가 굉장히 정지되고 안정되고 변함없는 우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의 공식을 또 적용을 시키니까 중력 쪽에 지금 G값이 이제 뉴턴 중력을 뜻하는 건데 G값 때문에 이게 막 우주가 쪼그라들고 그다음에 공률에 따라가지고 이게 막 불랑불랑하면서 불안정한 거예요. 그럼 아인슈타인은 지금 이게 막 쪼그라드는 이 우주를 그냥 가만히 있는 우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를 집어넣어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간 유명한 게 바로 우주 상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팽창하다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우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주 상수를 집어넣고 이제 본인이 이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죠? 지금 현재 이런 IT, 전자, 휴대폰, 컴퓨터 세상이 된 거는 어느 누가 그쪽으로 세상을 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과학에서 아인슈타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아인슈타인 여기서부터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현대 우주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상수를 집어넣고 한 바로 이 아인슈타인.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우주가 나온 다음에 막 구석구석에서 드지트라는 분하고 슬라이더와 적색편이 발견했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있던 아주 젊은 이제 수학자가 어느 날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당신 그거 우주 상수 집어넣고 했던 거 그거 잘못했던데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아인슈타인 깜짝 도대체 누구야? 브레이크만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한 이제 열정을 가지고 많고 아인슈타인의 막 수식을 풀고 요 시기 제가 막 조건 많이 이제 막 붙여놨는데 집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다 없애려가지고 제가 없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주론의 모델입니다. 요 식 하나 가지고 제가 대학원 때 한 학기를 요 H값을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없다 더스트 먼지가 있다 없다 레디에이션이 있다 없다 A값이 크다 작다 K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우주 모델을 만들고 그걸 컴퓨터로 그려내는 걸 했습니다. 굉장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의 모델들은 프리드만의 공식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한테 보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도 안 해가지고 늦게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모처럼 신혼을 하는데 그 때문에 장기 부색을 해서 죽어서 그랬습니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주론은 굉장히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허블입니다. 이 허블이 이제 물론 처음에는 이제 막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집에서 변호사가 되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군대 전쟁이 터져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슬라이프라는 사람하고 르메트르 이런 사람들이 우주 팽창을 막 얘기하고 있었고 막 이런데 좀 이상하네 하는데 그 한편으로는 안드로메다 지금은 은하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성운이라고 해서 뽀얗게 보이니까 그냥 지금 성운이 같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라고 그 당시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드로메다의 이제 거리를 쟀을 때 우리 은하 크기보다 더 멀어버리면
이 우주가 우리 은하만은 안 되는 거죠.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허벌이 그 당시 이제 윌슨산 천문대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후크 망원경인데 천문대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또 하다 보니까 안드로메다 안에 이제 그 세페이드 경광선에서 이제 그 거리와 주기 강도 관계를 알아내서 별까지 거리를 알아내는 그 어떤 촛대가 되는 표준 촛대가 되는 그러한 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조사를 하니까 우리 은하 크기에 거의 뭐 9배 이상씩 나오니까 야 이거 우주가 엄청나구나 이거 뭐 더 큰 게 있구나를 알고 정말 이 사람이 쓴 논문을 제가 카피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 보이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팽창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제목이 relation 관계 여기 보시면 distance 거리하고 적색 편이하고 관계를 나타내는 관측 자료 겨우 7쪽입니다. 7쪽. 7쪽의 논문을 발표하고 자신은 이제 가만히 본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막 반응할까 본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선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기울기가 우리가 지금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허블 상수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발표를 하고 물론 이제 허블의 사진을 보면 파이프 담배를 불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파이프 담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군복을 자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스승이 셰플리라는 아주 그 유명한 천문학자였는데 이 천문학자의 경우에는 우리 은하 속에 안드로메다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던 스승이었는데 자기 제자가 후임으로 온 이제 허벌이 아니다 저기 뭐 9배 안에 어떻게 있다라고 하니까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완전히 틀어지고 허벌은 조용히 한 번도 뭐 셰플리가 야 너 파이프 담배 좀 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군복 좀 입지 마 하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집도 세고 뭔가의 어떤 그 열정적인 그런 아집이 있고 자존심도 셌던 허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2015년에 저기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가 아까 후크 망원경에 있는 윌슨 천문대입니다. 가서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뭐 인증샷도 하고 유료로 막혀져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하고 허벌이 그렸던 다리도 건너가보고 박물관도 보고 여기 지금 이제 어린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크면은 저기 다 가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허벌의 우주 팽창이 이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막 그럴 때 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 정지하고 있는 우주를 생각했는데 뭐 허벌과 르메뜨르 지금은 이제 허벌의 법칙을 하지 않고 허벌 르메뜨르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사실은 르메뜨르가 신부였는데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막힌 거죠, 그죠? 아인슈타인은 와 내가 틀렸네 우주 상수 괜히 넣었네 한 거고 이제 허벌은 아 내가 아인슈타인을 이기다니 자 그래서 이제 우주 팽창이 이제 사실화가 되었고 이제 빅뱅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저 때가 이제 1920년대 후반 뭐 이렇게 되지만 빅뱅이 나온 건 1940년대 바로 이제 유명한 이것도 제가 반복지사인데 한번 하고 마네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조지 가모라는 분인데 사실 이분은 뭐 허벌도 노벨상을 주려고 했는데 노벨상 받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못 받았고 이분도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조지 가모프 뭐 이렇게 미국식 발음하고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 옐럼이라는 불덩어리가 이게 터져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를 이제 우주 기원의 화학 뭐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1946년 8년쯤 됩니다. 시간 좀 흘러주죠. 그때 이제 아주 똑똑한 제자가 있었는데 엘퍼라는 제자입니다. 엘퍼는 알파, 본인은 가모보니까 감마죠. 베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노벨상 수상자 중에 베테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었는데 야 우리 논문 있잖아 알파 베타 감마 논문을 하자 베테 좀 소개해봐라. 사실은 그 논문은 제자인 엘프가 다 계산하고 엘프가 다 했는데 엘프가 화가 적발 났겠죠.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괴짜였고 뭐 술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뭐 수학 못해갖고 엘프가 이렇게 막 수학 계산했지만 강단에 이렇게 들었으면 이제 막 술 냄새가 막 나고 하니까 처음엔 이제 강의 이제 할 때 막 제자들이 그렇게 쓰는데 술 냄새 나는 데다가 뭐 야 우주가 요만했거든. 근데 막 터져가지고 뭐 어떡하고 막 보이지 않는 막 소리쳐 막 식을 막 쓰고 하니까 나중에 강의실에 2명밖에 안 남았다면
그런 소리도 굉장히 조금 괴팍한 어떤 과학자로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빅뱅은 그 반대 팽창 우주론을 주장하지 않는 그 영국 중심의 정상 우주론자들이 야 그러면 우주가 요만하게 뻥 터진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때 빅뱅이 오히려 이제 이 설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이제 다시 정리하면 지금 현재는 우주 팽창이 기정화 사실돼 있고요. 물론 이제 천문학 교수님들 중에서는 대체로 허블 법칙이 그냥 맞아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지금 현재는 처음 아주 작은 상태에서 터졌고 계속 커져가고 있고 어제의 우주보다 오늘의 우주가 더 크고 내일의 우주가 더 크다는 바로 얘기를 하고 시공간이 이때 생겼다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우주가 커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던 거지만 이게 이제 점점 공간이 넓어지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처음에는 뜨거운 것이 파장이 복사 법칙에 의하면은 파장이 짧은 게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파장이 길어지고 처음에는 파란색 보이는 게 붉게 보이고 더 커져서 결국엔 전파. 그러면 처음에 그 아주 작은 뜨거운 불덩어리가 결국은 전파 영역돼가지고 우주 어딘가에 화석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여기 지금 1965년도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저는 이제 휴대폰에 KT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만약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가시면은 바로 이제 그게 통신사가 잡히는데 AT&T라는 통신사가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그 AT&T 통신사의 벨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자를 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영국하고 미국의 이제 통신이 이제 계속 전파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왜 자본이 이렇게 많더라고 연구를 하다가 비둘기똥도 치우고 사실 저 안테나도 다 분해를 해가지고 조립을 했는데도 별 이상이 없어서 양 사방에서 오는 그 전파 노이즈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서 이거 어떻게 됐지? 야, 이거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거 아이가 하고 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이고 우리가 한 발 늦었네.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978년에 노벨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제 비둘기똥 치우고 자원 연구하다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계속 돈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이제 스무스하고 이제 매트라는 분이 이제 나사 프로젝트에 야, 너 우주 배경 복사 이제 우주에 날려가지고 한번 조사해보자. 올라간 게 바로 코비 탐사선이고요. 코비는 10만 분의 1 정도로 그냥 보면은 2.7 다 비슷한데 10만 분의 1 정도 보니까 야, 에너지가 조금 더 많고 적고 요 편차가 나타납니다. 아주 균일하면 물질의 변화가 없겠죠. 소용돌이도 안 생기겠죠. 근데 많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뭉치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다 이제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신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또다시 또 올라갑니다. 미국 나사 돈 많잖아요. 그분들은 관측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굉장히 계속 쏟아지니까 조금 하고 난 다음에는 쉽게 말하면 갈비나 이렇게 뼈에 이제 고기가 막 붙어 있는데 고기 괜찮은 고기 몇 개 뜨면 고기가 굉장히 많이 붙은데도 막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개미들은 어머야 문 열렸다 그래서 막 아주 기타 막 죽어가지고 막 할 정도로 그래서 다음에 이제 100만 분의 1 수준의 또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막 우주의 나이라든가 우주가 아주 균일 팽창한다든가 온갖 심지어 이제 암흑 물질이 몇 %고 조사해 보니까 헬륨하고 수소는 3%밖에 없더라. 나머지 건 뭐고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 그게 뭔데?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별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랑크가 또 이제 유럽연합에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광년에는 138억으로 가고요. 베리엄, 수소 헬륨의 이제 양이 4%에서 5%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나머지가 이제 암흑 물질들이 조금 줄어들고 그런 걸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빅뱅 우주론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다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고 문제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도 2.7인데 3K인데 영하 273도인데 영하 270도인데 저기도 영하 270도 좋다는 겁니다. 138억 광년, 138억 광년 정반대인데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평선 문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주가 지금 사실은 동그란 공은 굉장히 공률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막 커지면은 공률이 막 펴지죠, 그죠? 평평하게 되는 것처럼 그게 너무 똑같이 이제 평평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는 자기장에 N극, S극이 따로 놀아야 되는데 그 같이 이제 온도가 낮았을 때 같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홀극이라 해서 따로 노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주를 어디를 봐도 그게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을 알란 구스라는 천문학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빅뱅 터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확 커졌다. 그럼 딱 붙어있던 것이 갑자기 확 커지니까 양쪽으로 벌어지더라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해서 대강 이제 팽창 우주론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하고 제가 지금 시계를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시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작년에 제가 커피 마시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 눈입니다. 그죠? 이 커피 잔은 원래 색깔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데 왜 저렇게 보일까요? 빛에 예. 원래 파란색이었던 색깔이 네. 갈색처럼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사람 눈이 그러면 아주 정확할까요? 아니면 정확하지 못할까요? 정확하게 네, 사람 눈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걸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우주를 우리가 그 전파를 그 전자기파를 통해서 이제 관측하는 것을 잠시 소개하고 이제 갈까 싶습니다. 사실은 가시광선이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많이 이제 커버를 했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제임스 웹이 적외선을 하고 사실은 뭐 X선, 반반선 뭐 다 있습니다. 뭐 지상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다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뭐 마음이 막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고 정말 혼자서 뭐 하는 연구는 안 하고 그냥 허블 망원경 사진만 찾아볼 정도로 유명한 사진. 한때는 군사 위성 아니냐, 소련에서 이제 막 이제 오해할 정도로 한 98분 만에 한 바퀴 도는데 지상을 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 군사 위성으로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막 해명을 아니다, 우리 딴 거다 하고 막 했던 허블 우주망원경. 네, 아까 파슨스라는 왜 그 고흐 그림 속에 나왔던 소용돌이 기억나시죠? 그 월풀 갤러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신의 얼굴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막 페이스 온이라고 그러는데 보여주기 때문에 낱낱이 은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컴퓨터 화면에 켜놔 놓으시고 불 다 끄고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빠져들어갑니다. 예, 바로 이런 은하도 찍어냈고요. 뭘까요? 정말 너무 잘 맞추시다. 예. 고양이 은성은인데 여기도 사실 안에 보면 굉장히 뜨거운 별이 막 자신의 몸을 다 헤집어 놓고 이제 황성풍으로 풀어내고 그 이제 핵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인데 저기에서 찍어보고 또 다른 영역에서 찍어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었던 고양이 은성입니다. 여기 지금 허블 이미지 세트 에코 반고 스타일이나 이게 이 사진을 찍고 바로 빈 메아리 성은 누구죠? 찍고 난 다음에 허블에서 이거 반고 쌀이 나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모양이 다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서 다 이제 망가집니다. 다 허블 이미지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별입니다. 뭡니까? 그건 아니고요. 플레이아데스 성당입니다. 오늘도 밤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별입니다. 몽가히 별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 당시 제가 20여 년 전에 선생님도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느 선생님하고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명함입니다. 학교 옮길 때마다 4년 옮길 때마다 제 책상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흐드러진 거 보이시죠? 항상 책상 유리판에 끼워놓고 가희별이라고 제가 했던 바로 플레이어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제 모든 이제 홈페이지는 아니고 블로그 페이지 이게 다 지금 부사가 다 지금 이겁니다. 다 허벌이 찍었고요. 제임스 웹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마 토요일날 그 궤도분 오시죠? 그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담임을 하고 1년 동안 학생들과 미운정, 고운정 들고 학생들을 올려보내고 제가 새로운 학생들을 담임을 맡더라도 한 달 동안은 이제 떠나간 학생들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허벌이 이제 막을 내리고 제임스 웹이 올라간다 해도 제임스 웹에 대한 허벌은 별로 없고 허벌에 대한 그것만 남았는데 지금 능력으로 보면 그 허벌 망원경 100배입니다. 100배.
그 빛을 모으는 능력은 그 구경에 이제 뭐 제곱에 비례하지만 사실은 적외선까지 다 파악이 되는 100배입니다. 이게 허블 이미지거든요. 제임스 웹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벌써 뚫고 별들과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걸 다 지금 내고 있고 지금 2021년 크리스마스 때 올라가고 나면 작년부터 계속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막 저도 이제 뭐 흥분되긴 하지만 그래도 허벌에 아직 제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리얼캠으로 찍었다는 거 제가 그냥 퍼왔습니다. 왼쪽이 바로 창조의 기둥입니다. 허벌 이미지입니다. 이게 우주로의 여행하는 아주 그 컬러판 책에 표지로 나왔을 때 정말 야 이게 뭐야 독수리잘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이 창조의 기둥 이거 하나가 길이가 4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4년이 엄청난 길인데 이걸 제임스 웹이 찍었습니다. 도대체 우주가 얼마큼 크고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제임스 웹이 지금 추정은 다 성공이고 허블은 수리하러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제임스 웹은 수리하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 엄청난 그 라그랑지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근데도 지금까지 성공적이고 20년을 계속 이런 걸 찍어낼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주라는 무엇일까요? 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게 되죠. 이것도 이제 뭐 최근에 발표한 거라서 제가 이제 했는데 요 은하 충돌하는 거 보이시죠? 은하 충돌하고 이게 이제 스테판의 오중주라는 아주 유명한 건데 사실 요거는 따로 노는 건데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곳에 있고 한데 이게 스테판의 오중주라서 이것도 이제 제임스 웹이 이렇게 찍었고요. 이거 정말 이게 허블 딥필드, 익스트림 딥필드와 비슷한데 여러분 요게 혹시 요게 그 홀을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뭔가 직선적으로 쫙쫙쫙 보이는 거. 요게 이제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중력 렌즈입니다. 빛이 휘어져서 굉장히 중력이 큰 천체가 앞에 있고 뒤에 어떤 천체가 있을 때 그 천체의 빛을 내가 관측을 할 때 바로 보지 못하고 이게 이제 휘어져서 오니까 이제 제 관측자가 봤을 때 양사방에서 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세상에 제임스 웹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the deepest and sharpest 가장 이제 날카롭고 깊게까지 제임스 웹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은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지상에 있는 망원경들하고 일부러 그냥 빨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m 캔 망원경인데 하와이에 있습니다. 미국 겁니다. 36개 거울을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쌍둥이로 마치 이제 쌍안경을 보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스바루 어느 나라? 저게 플레이아데스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광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사실은 앞에 그 캔 망원경은 10m이긴 하지만 36개를 붙였는데 단일 거울입니다. 자기네 나라 화산 지진 많다고 미국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혹시 너희 하와이 그거 망원경 올려고 했습니다. 이거 관측하러 일본 사람들은 하와이로 계속 합니다. 굉장한 속이 좀 쓰린 그러시죠. GMC에서 지금 남미에 라카파나스에 지금 우리 그 보현산 천문대 강학팀이 10%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어서 여기 가서 지금 관측을 하러 가고 옛날 그 저보다 일찍 졸업하신 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여기 출장을 가서 내가 저거 지금 그 GMT 가야 된다 하고 GMT가 너무 부럽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25m가 되니까 앞으로 이제 되면은 지상에서는 아마 케이크 망원경 몰아내고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간말에 벌써 미션은 끝났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페르미 망원경이고요. 찬드라 세카르라는 아주 유명한 인도 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혹시 백색외성 들어보셨어요? 그거로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는 엑스레이 망원경. 이거는 사실 블랙홀 관측에 이제 많이 쓰였고요. 이건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이영욱 그 교수님 팀이 운영하는 자외선 망원경입니다. 그거는 네이처지에도 막 나와서 그 당시 2005년 이럴 때는 한국에서 굉장히 이름이 높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스피처가 이제 적외선인데 요 다음이 이제 그 제임스 웹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은하가 정상 은하였는데 정상 나선 은하였는데 적외선 관측해 보니까 막대가 발견이 되어서 아주 교과서에 그걸 인쇄를 다시 다 하게 한 시험지 주제 바꾸게 하는 스피처 망원경. 이 스피처 망원경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허블 망원경에 스피처의 적외선 이미지도 갖다 대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합작을 해서 엄청난 망원경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윌슨상 갔을 때 조금 밑에 내려가면 뉴멕시코 주에 이제 그 컨택트라는 영화를 이제 찍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접시 크기는 비록 이제 25m밖에 안 되지만 물론 300m도 있었고 지금 100m 이제 GC가 막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원격 조정되는 지금 현재 그 우주에 있는 그런 어떤 정파를 찾아내는 곳입니다. 아 이게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불을 살짝 조금 보여주시죠. 이제 몇 개 없습니다. 슬라이드. 예. 혹시 저기 파란색 원안의 점 보이시나요? 지구입니다. 아, 푸릅니까? 아, 예. 그 바깥에 있는 그 동그랗게 푸른 거 아니에요? 네, 그 칼 세이건이라는 코스모스 지원,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이제 그 보이저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고 보이저 1호입니다. 미션이 끝나고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멀리 떠나갔을 때 나사에다 건의를 합니다. 저 혹시 그 보이저의 방향을 들어가지고 지구를 사진 한번 좀 찍게 하면 어떻겠노? 근데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잘못 돌렸다가 태양빛에 의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보이저가 지금 혹시나 외계 생명체 찾아서 막 떠나고 있는 알을 이제 앞으로 무한 우주를 할 알을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근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보이저가 지구 쪽을 향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은 게 61억 킬로미터인가 뭐 그 근처 되는데 책도 썼습니다. 요 지구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뉴턴, 아인슈타인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막 길게 막 적어놓은 거 그거 그냥 칼색의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념, 체제, 영웅, 겁쟁이, 아버지, 엄마, 희망, 사랑, 즐거움, 고통 다 여기서 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부만 하시겠습니까? 성공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요. 아, 네. 중요합니다. 각자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신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칼세이건도 그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데카르트 말 기억나시죠? The universe thinks, therefore it is. 우주가 생각을 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말을 넣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뭐 확실한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아, 나는 지금 뭐 동생 태호한테 이제 쓴 편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Seeing the stars makes me dream. 별을 보면 꿈을 꾸게 된다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는 게 힘들고 학원 가는 게 힘들더라도 밤하늘에 이제 떠가는 별을 보면 여러분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별이 안 보입니까? 맞아요. 광고객이 잘 안 보이는데 아빠 보고 저 먼지 산 꼭대기 좀 가자고 좀 데려가셨어요. 네. 지구하고 저랑 거리가 네. 뭐가요? 네, 멉니다.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빛의 속도로의 30만 킬로미터니까 1초 조금 더 걸리는데 사실은 지난번 아폴로 프로젝트 때 그게 거울 하나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노 천문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 그분이 매일 달을 향해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럼 갔다가 오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을 계속 잽니다. 재면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측정이 되겠죠. 그거 하시는 분이 계시죠. 빅뱅판에서 스파렌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공간이 생겼다 했는데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 생겼다 했잖아요. 네. 그럼 공간과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그 하이데그의 존재와 시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예, 사실은 시간, 공간 개념은 지금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지금 막 그냥 골치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선생님 사진이 10년 후에 이렇게 되고 무언가 모르지만 변화를 이렇게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생겼다는 건 지금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대로 맞아 들어가는 이제 그 우주 팽창설에 대한 겁니다. 혹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연구해서 밝혀낼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양자역학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다중우주나 양자역학, 그 빅뱅 처음 딱 생겼을 때 그때 왜 아까 얼룩막 있었잖아요. 10만 분의 1. 그걸 사실은 그 양자요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양자역학에서 지금 막 중점적으로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우주론의 방향은 양자역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우주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외계 행성인가요? 아,
아, 그렇구나. 외계 행성은 우리 태양계 내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그쪽 태양계의 태양과의 거리를 얘기할 건데, 지금 아마 제임스 웹이 지금 외계 행성도 발견하고요, 소행성도 발견하는데 굉장히 가까운 행성 하나 발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 거리까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지금 수성 거리 분해되는 아마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네. 네. 질문이 뭔가요? 별 안에는 네. 뭐가 들어있어요? 아, 네. 그 별의 대표적인 예가 태양인데요. 태양 안에는 수소와 헬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수소를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헬륨을 만들고, 헬륨이 막 뭉쳐지면 또 탄소도 만들고, 뭐 산소도 만들고, 뭐 그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태양보다 굉장히 큰 별들은 원자 번호, 이러기가 잘 모르겠다.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뻥 터지거든요. 터져서 바로 어린이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산소도 들어가 있고 탄소도 들어가 있고. 네. 별아에 지금 태양과 같은 별은 수소, 헬륨 이런 거 들어 있어요. 근데 손에 들어가면 하이트 무한에서 나와요? 네, 지금 현재 이론에서는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게 웜홀로 가서 화이트홀로 나온다는 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블랙홀도 증발한다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써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홀에 대한 거는 이론적인 얘기로서 많이 나와서 아직 관심이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차원이 벌써 4차원 합쳐가지고 12차원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웜홀로 갔다가 화이트홀로 쏟아서 있어요. 책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질문이에요? 네. 책에서 출연수를 있는데요. 블랙홀 두 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예, 블랙홀은 빛의 속도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제가 만약에 빨려 들어간다고 하면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이 지금 공간에 있는 이 부피 있죠? 이게 한없이 늘어져요. 두께가 느껴질까요? 아, 느껴져요? 잠깐만, 그만큼 안 두꺼운데. 어쨌든 한없이 들을 관측은 안 됐어. 그냥 그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사라지기만 하지. 지금 현재는 빛의 속도로 빨려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빨려 들어간다고 치면 한없이 늘어지고, 만약에 어린이 분이 저를 쳐다본다면 뭔가 쌤 아직 안 빨려 들어가고 있네, 안 빨려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한없이 무한하게 늘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잖아요. 오늘 사실은 막 수식을 막 집어넣고 했다가, 어린이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걸 이제 막 사진이고 막 다 막 해서 했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앞으로의 별이 되실 진정한 스타가 될 어린이 손님들, 특히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선생님 정말 혹시 또 그거는 그거 보이저에서 반사된 태양빛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 그래갖고 우리는 처음에 이제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냥 반사된 빛이라고 합니다. 예. 옛날부터 우주를 끝이 있는 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팽창 대자리 끝이 계속 늘어나면서 끝이 있는가 있는가 의심이 되고, 그래서 시대가 이 우주가 뭔가 이렇게 최초의 그것들이 모임이랄까 시상이랄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 또 우리가 정치로 이야기하는 신이 그렇게 하는 건가 다른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네, 질문 지금 한 3개쯤. 이제 첫 번째는 무한우주, 유한우주인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주가 무한하다, 유한하다, 올버트 역설이라 해서 밤하늘 외우면 무한하면 어둡노 이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observable universe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만을 따지기 때문에 무한, 유한의 개념 이제 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플랑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10의 마이너스 44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인플레이션 이런 그 사이가 이제 고요한 기간인데,
그때 만약에 이제 빅뱅이 있고 터졌다면 그전은 뭐 어떻게 됐노? 이제 어디서 시작했노?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 부분도 지금 아마 일부 최근에 이제 뭐 논문들 중에서는 우주가 무에서 출발했다고 논문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아까 암흑 에너지도 전자의 이제 반입자가 이제 양전자인데 합치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에너지만 남는 것처럼 지금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과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태초에 BC 이스람 얘기해서 저도 그 신자가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성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네. 우주 밖을 볼 수 있나 없나 또 하나는 정말 답하기 곤란한 그 철학자 중에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된다는 말이 요즘 과학에도 돼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그거 전에 있잖아 뭐가 있고 또는 관측 가능한 그 너머에 뭐가 있다라고 막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천문학에서는 아까도 무한우주 유한우주 개념이 떠나고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말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질문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집중력 높은 강연과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이 어우러진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